중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중인 알리바바는 투자처로서 매력적일까요? 알리바바의 서비스와 아마존의 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엔트그룹 관련 뉴스로 인하여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금이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알리바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상업의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작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만 알리바바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하여 1000조 원을 넘게 움직였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사업 영역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타오바오를 포함한 다양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는 코어 커머스 영역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AWS, 애저와 비슷하게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스토리지와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 및 배포도 하고 있죠. 이노베이션 이니시에이티브 영역을 통하여 혁신적인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어덜베츠와 비슷한 영역이죠.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진 않지만 33%의 지분을 소유한 엔트그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핀테크 사업 및 결제 솔루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어 커머스 영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게요. 현재 알리바바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며 유일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다양한 목적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죠. 셀러들을 위하여 풀필먼트 및 창고 서비스 등 물류 및 유통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매 사업들부터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알리바바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타오바오겠죠. 타오바오는 중국에서 가장 큰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제3의 셀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한국의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슷한 플랫폼이죠. 또 브랜드 및 유통사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티몰이라는 이커머스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자사 웹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티몰을 이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 알리바바는 뉴 리테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매업을 연결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레시포라는 슈퍼마켓은 매장 내에서 모바일 스캔을 통하여 제품 상세 설명을 볼 수 있다고 하죠. 더불어 무인 결제 및 30분 배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과 비슷하게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려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죠. 다음은 중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매 플랫폼입니다. 단순하게 사업체를 위한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죠. 1688.com은 다양한 품목의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링쇼통의 경우 일용 소비재, 콜라와 같은 음료나 과자 등을 사업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보고서에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느낌상 동네 슈퍼 또는 식당 등이 사용할 것 같았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러한 도매용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하여 사업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매 영역입니다. 라사다는 동남아시아에서 영업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75%의 배송은 라사다의 물류센터, 즉 알리바바의 물류센터를 통하여 배송된다고 합니다. 다수의 상인들이 라사다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에서 중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흔히 중국 제품을 직구를 할 때 많이 사용되곤 하죠. 티몰 타오바오 월드라는 플랫폼을 통하여 해외에서 거주 중인 중국인들이 중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카올라는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있죠. 이외에도 알리바바는 트렌도를 통하여 터키에서, 다라즈를 통하여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도매 영역입니다. 기업의 이름이기도 한 알리바바닷컴을 이용하여 국제시장을 위한 도매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서 물건 및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죠. 다음 사업 영역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전 세계에서 3위이며 아시아에서는 1위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죠. 애저나 AWS처럼 IaaS, PaaS 형태 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IaaS는 인프라만 제공하는 컴퓨팅이나 데이터 스토리지만 제공하는 것이죠. PaaS는 컴퓨팅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보안, 머신러닝 서비스들까지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역은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요쿠는 현재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비디오 플랫폼이며 시청시간이 긴 비디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또는 영화 등 시청시간이 비교적 긴 영상물들을 제공하고 있죠. 알리바바 픽처스를 통하여 콘텐츠 제작, 홍보, 배급 등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영화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사업 영역은 Innovative Initiatives입니다.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글의 Otherbets와 비슷한 사업 영역이죠. AMap이라는 구글 맵과 비슷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완제품보다는 B2B 모델로 다른 기업에게 지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죠. 타 기업들은 AMap을 이용하여 내비게이션, 차량 공유 서비스 등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죠. 딩턱이라는 협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봤을 때에는 Slack 또는 Teams와 비슷한 원격 협업 서비스 같아 보이죠. 현재 협업 서비스로는 중국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Tmall Genie라는 스마트 스피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에서 1위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하여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알리바바의 경우 커머스에서 86%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내 소매 커머스에서 71%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매출의 46%는 중국 내의 이커머스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전면 배너 광고 등 다양한 종류의 광고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알리바바의 웹사이트에만 게재하는 것이 아닌 알리바바와 제휴를 맺은 다른 웹사이트에도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구글 애드버타이즈먼트 네트워크와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죠. 19%의 매출은 Tmall 및 특정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를 통하여 창출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거래 대금의 0.5%에서 5%까지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레시포 등 오프라인 소매업을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연간 회원비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합니다. 상업용 커머스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내야 하며 추가적인 고객 데이터 및 통계 자료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죠. 이외에도 자신의 쇼핑몰을 꾸미거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영역들은 전부 적자를 보고 있으며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MAP 같은 서비스는 당연히 사용한 만큼 또는 계약한 만큼 과금이 될 것이고 콘텐츠의 경우 요쿠를 통하여 구독료 매출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알리바바는 도소매 업자들을 위하여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판매 증진을 돕는 광고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리바바는 빠르고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기에 확실히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현금이 부채보다 많으며 기타 재무적인 오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모든 수익원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비교하곤 하는데 아마존은 수익 기준 AWS와 마켓플레이스는 거의 1대1이기에 수익원으로만 보면 완전히 다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광고를 판다는 컨셉으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비슷한데 구글은 현재 클라우드 제품들 등 수익원을 다각화시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역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하여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어 보이며 지켜봐야겠죠. 최근에 증자를 통하여 10빌리언 달러 정도를 확보 후 차이니아우 네트워크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물류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리바바가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 중이라는 점을 얼핏 볼 수 있죠. 최근에 핀테크 기업인 엔트 관련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알리바바를 매수해도 괜찮다는 언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다고 알려진 지금으로서 안전한 투자처로 분류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괜찮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리바바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